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피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순발력이 뛰어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죠. 잠깐의 방심으로 발생한 사고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데요. 이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 손해 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특약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흔히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보험사를 부르는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보통의 교통사고에서 도움을 받는 보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유죄 취지로 재판을 요청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엔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원인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등 12대 중과실일 경우. 둘째,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셋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선 자동차 보험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받게 되면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나 또는 유가족의 합의금인데요. 합의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 형량을 정하는데 중요시하는 게 바로 피해자의 손실복구 노력 유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합의를 했는지가 될 겁니다.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 노력의 유무는 내 처벌 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또 변호사 비용도 있는데요. 재판을 받게 되면 나를 보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선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벌금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대 2천만원, 스쿨존 사고 시엔 최대 3천만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선 자동차 보험에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운전자 보험에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뭐야, 운전자 보험 별거 없네, 난 이미 가입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진짜 핵심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이 정말 다르거든요. 실손보험은 보장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운전자 보험은 가장 최신의, 가장 최근의 특약들의 보장이 훨씬 좋아요. 그럼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입 시기에 따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A씨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에게 전치 20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무려 5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합의금 5천만 원이 아니면 합의에 국물도 없다고 통보한 뒤 연락 두절까지 됐습니다. 자, 먼저 전치 20주 중상해 피해인데요. 신호위반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빼도 박도 없이 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고를 일으킨 거죠.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한 줄기에 빛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탁금 제도입니다. 공탁금 제도는 내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합의금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은 원칙대로 보면 아직 합의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운전자 보험은 합의금 2억 원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손보험처럼 내가 실제로 합의금으로
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방식이라 공탁금은 내 지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인지 2023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공탁금은 내 사비로 법원에 맡겼다가 합의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당장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다행히 2023년 10월 이후부터 2024년 9월까지는 공탁금에 대해서 50%를 선지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이후부터 100% 선지급해주게 바뀌었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선지급 조건이 좋은 회사는 최대 1억 4천만 원 한도로 공탁금 선지급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 운전자 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면 A씨 같은 상황에서 공탁금은 온전히 내 사비로만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못 보고 그대로 치여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혔는데요. 시간이 늦기도 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돼서 내일 아침에 다시 경찰서로 나오라고 통보받고 귀가했습니다. 저라면 한숨도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런데 B씨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나 하는 고민 말이죠. 사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게 향후 내 재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멋모르고 했던 말 몇 마디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실상은 2023년 5월 이전 보험은 재판이 아니면 조사 단계에선 변호사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안타깝게 보행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때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시에는 2023년 5월 이후 보험에선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줬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2022년 10월 이후 보험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내 보험이 2022년 10월 이전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지원이 일체 없고 2022년 10월 이후부터 23년 5월 이전까지라면 피해자 사망 시에만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고 중상해 시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이후부터는 피해자 사망 시에도 중상해 시에도 모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례입니다. C씨는 야간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한쪽 눈을 실명에 일으켜 했는데요. C씨는 24년 9월 이전 운전자 보험 가입자인데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피해자의 상해 등급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보장 조건은 피해자가 부상급수 1급에서 3급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을 때만 보장되었는데요. 실명사고는 부상급수 1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상해 요건을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부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 눈 실명은 50%에 해당되어 중상해가 맞죠. 중상해는 맞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 합의금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장 공백도 2024년 9월 이후 중상해 확대 보장이라는 특약이 생기면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C씨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1급에서 3급이 아니거나 또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은 상황일 땐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언덕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렸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제대로 잠궜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운 나머지 그대로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던 행인을 치워버렸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즉 비탑승 중 사고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4년 4월 이후부터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장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텐데요. 2022년 10월 이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선 피해자 사망에 의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지급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23년 5월부터는 사망에 중상해 사고까지 보장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4년 4월에는 비탑승 중 사고 시에도 보장이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 24년 10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50%만 지원해주던 공탁금 제도도 100% 선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현재 내 벌금 담보의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개정되면 스쿨존의 사고 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올랐는데요. 때문에
최근 운전자 보험에선 벌금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예전 운전자 보험에선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만약 내가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스클존 사고가 발생해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은 온전히 사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보장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는 보장 내용에 맞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요. 어차피 운전자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 이상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또 일정 기간을 납입하고 보장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이 아니라 매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이고요. 이미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장이 안 좋은 예전 운전자 보험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험료인데 누구는 보장이 되고 누구는 보장이 안 되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개정되지 않은 옛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일단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내 공탁금 제도를 100% 선지급해주는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하는지,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하는지, 그리고 벌금 대인 담보 한도가 3천만 원인지를 비교해서 이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찾는 두 개사를 뽑아봤습니다. 보험사를 비교해보면 A사가 B사에 비해 저렴하긴 한데요. 41세 남성 기준 1288원, 여성은 만원입니다. B사는 남성은 13,172원, 여성은 그대로 만원이고요. 다만 A사의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중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이 사망 또는 부상급수 1급에서 3급일 때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반면 B사는 피해자가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 시에도 변호사 비용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상해 변호사 선지급 요건이 비교적 넓은 B사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손해 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운전자 보험은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요. 설령 보장해준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세 가지 상황이 원인인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두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운전자 보험은 실손 보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2억 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사고 발생하자마자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요.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 썼다면 2억 원 중 2천만 원만 보장하는 거지 2억 원을 전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의 차이가 크고 특히 최근 운전자 보험일수록 보장은 좋으니까요. 같은 보험료 내면서 남들보다 손해보지 마시고 교통법이 바뀌고 보장이 바뀜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간혹 운전자 보험인지 상해 보험인지를 헷갈릴 만큼 불필요한 상해 담보들이 추가된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필수 특약 그리고 가장 최근에 최대 보장으로 구성해도 만원대면 충분합니다. 내 운전자 보험 보험료가 3만원, 5만원 이렇게 과도하게 많다면 이것 역시 불필요한 갱신형 보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니까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에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11개사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